우리는 정작 이 땅에서 싸웠던 미군들의 생각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왜 저곳을 전술핵으로 날려버리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아이젠하워 방문을 앞둔 이승만 정부와 미 8군의 분위기는 아이젠하워가 중공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휴전 상태인 한반도. 그리고 이런 상태가 무려 7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핵무기까지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로. 솔직히 통일은 물 건너간 그런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채널에 달린 수많은 댓글에는 6.25 전쟁 당시 통일로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컨텐츠를 보신다면 더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마도 거의 아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 컨텐츠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교차 검증을 했으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1952년 12월에 벌어졌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최후의 시도에 대한 비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군사 목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미군이 한국을 돕기 위해 처음 파병되었을 때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38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시간이 좀 지난 1950년 10월 7일 이후부터였습니다. 바로 이날 국군을 제외한 미군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즉 미국의 목표가 38선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청천강을 건너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억울하게도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싸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 개입 이후 미국의 군사 목표는 제한전, 즉 현상 유지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실제로 한국 땅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미군들의 여론입니다. 우리는 정작 이 땅에서 싸웠던 미군들의 생각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미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전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1951년 7월 이후부터 전선 변화가 거의 없는 고지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이나 계속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서 진행된 고지전이 벌어졌던 시기가 미군과 국군 그리고 유엔군의 인명피해가 이전보다 더욱 막심했고 더욱 끔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종군 여기자였던 마거릿 히긴스의 회고. 나는 지뢰를 밟은 한 해병대 병사를 미군 대령이 양팔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죽어가고 있는 부하를 껴안은 채 미군 대령은 나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미국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 산 너머에 중공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공격으론 날려버릴 수도 없는 진지입니다. 왜 저곳을 전술핵으로 날려버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 해병 1사단에서는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또 나올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도록 결정함으로써 점령 안 해도 그만인 하찮은 고지 하나를 점령하라는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지휘관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미 해병 대령. 그리고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마거릿 히긴스 기자. 그런데 이런 심정은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 지휘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메가더 원수까지 한 큐에 날아가는 것을 봤던 미군 지휘부는 대놓고 반론을 펼칠 수 없었기에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와 같은 장군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벤 플리트 장군의 회고. 우리는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중공군을 오늘도 저지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는 중공군을 추격해서 섬멸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추격, 섬멸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어기고 정해진 라인을 넘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또 있을까? 그러던 중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승만과 벤 플리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 아이젠하워로 대통령이 바뀌자 미국 내에서도 한 유명인사가 한국을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고 나서는 등 한국이 통일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한국전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1952년 12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 방문. 이 소식을 들은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은 아이젠하워는 군인입니다. 그가 여기 와서 상황을 보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 방문을 앞둔 이승만 정부와 미 8군의 분위기는 아이젠하워가 중공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루먼이 사라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지금처럼 인명피해만 발생하는 고지전만 주구장창 하고 있진 않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다른 몇몇 장군들은 이런 희망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지금 와서 중공군에 대한 총반격을 지시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 여기서 다시 마거릿 히긴스 기자의 회고. 나는 아이젠하워 방문을 앞두고 아이젠하워의 오랜 친구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이렇게 예상했다. 중공군에 대한 반격이요? 헛된 희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젠하워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인 대통령보다 정치적으로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군국주의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중공군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한편 휴전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이승만은 어떻게 하든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를 설득해서 중공군에게 통렬한 타격을 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이미 아이젠하워는 휴전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한국에 와서도 이승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이승만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기생인 벤 플리트 장군의 전황 보고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6.25 전쟁에 참전 중인 아들을 만난 후엔 포커 게임을 즐기는 등 아이젠하워는 한가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이승만과 막판에 극적으로 회담을 합니다만 이승만의 간절한 외침에 딴청을 부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던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뜻밖의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메가더 원수.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미 해임당한 메가더가 막판에 제한전 조치를 뒤집고 6.25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 벌였던 필사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메가더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20개월간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6.25 전쟁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메가더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1952년 12월 5일 메가더는 6.25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던 1952년 12월 5일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에게 한국 전쟁을 승리로 끝낼 토론을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결정적인 방안이 있다.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토론을 제안한다. 메가더는 아이젠하워보다 무려 10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사관학교는 12년 선배였습니다. 군 경력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메가더가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이었을 때 아이젠하워는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메가더가 필리핀에 군사 고문으로 갔을 때 아이젠하워는 소령 계급으로 메가더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인 1952년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었고 메가더는 72세의 민간인 노인.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민간인이라고 해서 과거의 상관이었던 메가더의 공개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952년 12월 17일 메가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덜레스 이 세 명의 사람은 따로 만나게 됩니다. 메가더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소련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자.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우리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풀자는 제의를 소련은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응한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뒤로 물러나고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제안하자. 만약 이 제안이 거부된다면 우리의 공군력과 우리의 핵 능력이 소련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소련에게 보내자.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소련의 보급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절대로 소련은 우리와 전면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메가더의 이 제안을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옆에 있던 덜레스 장관이 아이젠하워를 대신해서 이렇게 메가더를 달랬습니다. 전임자인 트루먼이 너무나 일찍 장군을 해임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의욕적인 계획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행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후라면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입에 발린 칭찬과 핑계였습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불과 7개월 후 6.25 전쟁을 끝내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선배이자 상관이었던 메가더의 절절한 제안을 침묵으로 씹어버렸던 아이젠하워. 한국으로서는 안타깝게도 메가더의 마지막 노력조차 무의로 돌아가며 6.25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당시 미국의 지도층 가운데 가장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이해해줬고 한국의 그 기막힌 운명에 대해 깊은 동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에게
메가더가 했던 말을 소개하며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의장의 방문을 받은 메가더는 매우 반가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나의 전우를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이요. 나는 한국이 통일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국이 통일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고 싶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